네, 고맙습니다. 앞에 두고 계신 우리 김현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10년 전에 2014년도에 처음 뵙고 지금까지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 인터뷰도 좀 하고, 특히 몇몇 참여자들은 좀 이렇게 요즘에 젊은 연구자들 몇 명 팀을 좀 섭외를 해서 심층 인터뷰도 좀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작품도 만들고 놀기도 했던 것들이 개개인들에게 어떻게들 남아있고 어떤 성과들로 남아있는지 이게 더 궁금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도 더 많이 듣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해리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창 해리가 되게 멋있는 동네예요. 아직도 동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거기 가면 바닷가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산 갯바위 좀 있고, 거기에 보면 영신당이라는 오래된 당집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지? 상장문을 보니까 1861년도에 지어진, 아직도 건물이 온전히 남아 있는데, 거기 바닷가니까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을 모시는 해신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제를 지내고, 2월 초하룻 날 음력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 전라도권 남해안 저쪽 경상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저 남서해안에 바다에서 제를 지내면 배를 타고 나가서 또는 갯가에서 헌식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다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자기 집안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꼭 계시잖아요. 다 물리를 바다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갯가에 이렇게 쭉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그걸 쓸려가게. 그다음에 또 이제 아니면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배 위에서 이렇게 술이나 음식들을 바다에 집어넣는 그런 걸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도 하지 말랬는데도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그렇게 마을에서 특히 정월 대보름에 또는 이렇게 영신당 같이 거기는 2월 초하루지만, 또 거기는 동호마을은 정월 1월 3일에는 또 당산제를 지내요. 옛날에 마을 수호신 당산제도 있죠. 그래서 풍물패들하고 해서 이렇게 당산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새마을운동 이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모두가 예술가였다. 예술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 다들 보면 특히 고창은 속옷춤이 되게 유명해요. 구판이 펼쳐지면 누구나 다 속옷 두고 나와서 속옷 가지고 춤을 다 출 줄 아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술가였던 시대였다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닥사 다니다 보면 정월 대보름에 주로 다 마을 분들이 보면 잘 치세요. 풍물들 장구도 잘 치고 깽가도 잘 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그분들이 배워서 하는데 기가 있다고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타고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골 마을 커봐야 뭐 한 40가구 50가구 큰 데가 보통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풍물패가 20-30명 이렇게 조직이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두 집 걸러서 한 명씩 풍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풍물 안 치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춤도 잘 추고.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이제 배워야 하는 걸로 바뀌었어. 고창으로 보면 그 이제 고창로가 보존회라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농악 쪽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단체인데, 춤을 배우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방학 때 되면 막 1000명 이상씩 와. 근데 보면 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대학생들이야. 근데 동네 분들이 풍물 하시던 분들도 막 그걸 배워서 하려고 그래. 근데 배워서 하면 안 되거든.
안 배워도 되거든요. 연극 전공 안 하고 연극을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춤 전공 안 하고 춤을 거의 50년째 추고 있고. 근데 안 배워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양반이 서울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고창동화 보존회의 원로 회원분들 70, 80. 내가 어제 4분이 올라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대 중후반, 80대 초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내려오신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장구를 아주 멋들어지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박도 안 맞아.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분을. 70대 후반쯤 되셨는데 그분이 그 전문가들 춤추는 걸 보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춤이 제멋에 나오지 않는다. 못 춘다. 재미없다. 내가 최고라 했어요. 제가 탈춤을 오래 했어요. 근데 탈춤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선생님들 몇몇 분을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농사짓던 분들이세요. 조금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한량이나 전문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인간문화재하고 풍물도 마찬가지고요. 풍물도 다 몇몇 분들은 젊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풍물 가지고 뭐 그렇게 옛날에 뭐라 해야 되나 포장연금 이런 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서울에도 있었어요. 포장연금 이렇게 포장치고 약장사도 하고 그런 거 다 다니던 분들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분들은 그냥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얘기는 저는 이게 그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에 써놨는데 뭐 이렇게 제목은 뭐 공동체 연극 또는 커뮤니티 연극으로서의 마당 그렇게 해놨는데 요즘에 뭐 생활 연극, 뭐 공동체 연극, 뭐 시민 연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워요. 근데 저는 뭐 공동체 연극 또는 커뮤니티 연극, 커뮤니티 시어터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100년 정도, 100년 이상, 100년 정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럽에서도 사실은 유럽도 전문가들이 연극이나 이런 쪽에 미술이나 이쪽 빼 건축이나 미술, 음악 이런 거 말고 연극 쪽은 제가 알기로는 희곡 작가 말고 배우들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던 몇몇 궁정극단이나 빼고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게 전문가들 중심으로 예술이 바뀌어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수레극이라 그러나요? 수레극? 그 유럽에서 마을마다 극단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공연들을 했었어요. 그 장인 조직들, 길드라고 그러죠. 협동조합, 좌우단간 이런 사람들도 다 팀별로 다 공연들을 하고 다 아마추어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확 넘어가 버리고 그냥 일반인들은 그거를 그냥 돈 주고 사서 보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게 이제 1900년도 초반부터 유럽에서도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막 생겨나고 하면서 많이들 바뀌어 옵니다. 근데 이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저희 마당과 비슷한 게 해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뭐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직접 시민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술가 중심의 그 교육받은 엘리트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에 체육도 생활체육 얘기를 하죠. 옛날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최고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그 사람 메달 100개 따오는 것보다 내가 축구 즐기고 야구 즐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렇게 엘리트 중심의 예술로부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작자이고 예술가다라는 개념들이 이미 그렇게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쭉 번져오고 특히 이제 뭐 제가 예를 그냥 영국하고 미국 예를 들어놨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했던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지역화 분과나 뭐
문화민주주의 뭐 이런 식의 개념들로 해서 점점점 문화예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도 전에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죠? 그냥 내가 뭐 영국으로 치면 우리 극단이 또는 내가 어떤 작품을 공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 다음에 뭐 일반 관객들이 그냥 돈 주고 보러 오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처음 생긴 게 사랑 티켓인가 관객들이 티켓을 싸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처음 생기고 그렇게 좀 이렇게 변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곳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이런 우리와 비슷한 작업들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년 남짓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들 많이 시작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화정책의 변화도 있지만 극장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 뭐 영국의 미국의 브로드웨이 그다음에 영국의 거기 어디죠? 뭐 런던에 뭐 있다며 무슨 뮤지컬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거기 하여튼 다 못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학로에 활동하는 극장과 극단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비싼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민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리고 사례들이 몇 개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작업하는 연극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거는 사실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대본을 연극 교육하듯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 청소년 연극제를 하는데 전국 연극제 지방 팀에서 5명이 나오는 공연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대본을 갖다가 한 거야 학생들. 그래갖고 이제 거기 지역에 1등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대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배우 5명을 다 사왔어요. 돈 주고 불러와서 학생들한테 맨투맨으로 붙인 거야. 그 똑같이 따라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2002년, 3년, 4년도 거기 그 연극강사 풀즈 워크샵 가서 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연극들 했어요. 있는 대본 가지고 연극하는 작업들이 그렇게를 많이 해왔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 아트나 또 마당극이나 하시는 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만 달리 쓰는 것 뿐이지. 여기 보면 22쪽 제일 위에 보면 참 보면 우리 예술강사 풀제랑 시작이 비슷해. 우리 예술강사 풀제 시작한 게 1998년도인데 IMF 터지고 예술가들 고용사업을 하고 했었거든요. 예술가들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해서 먹고 살려고. 여기도 미국의 공황기 때에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 사업인데 연방 연극 프로젝트를 통해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의 작업들이 거기 보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지역 관객을 위해 공연하고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지역 관객을 위해 공연하고 오락적 목적과 문화행사, 정치적 발언 등 여타 목적을 한데 결합한 전형적인 커뮤니티 연극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발언 때문에 나중에 지원이 끊겼대요, 몇 년 하다가.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의 우리보다 먼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 이런 지점들이에요. 이게 제가 맨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체 연극 혹은 커뮤니티 연극으로 생각하는 제 밑에는 커뮤니티 아트, 예술, 학습, 사회 변화가 함께하는 합쳐지는 교차로. 이게 제가 이 학사 마당극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마다 이런 자료들이 없었어요, 별로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서, 커뮤니티 연극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젊은 연구자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연극 평론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외국 사례들도 검토도 좀 하고, 그리고 논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학사 마당극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료들이 없었는데 그때 경기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책자를 바로 전에 2권을 낸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경기문화재단 후배한테 이 책을 받아서 거기에 나왔던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정의예요. 뭐냐면 예술, 학습, 사회변화가 함께하는 교차로. 이거 저는 마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참여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었던, 들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실제로 그걸 했는가, 이 과정들이 이 몇 년 동안, 길게는 10년 또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대한 변화들, 내가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관심들, 사실은 무슨 뭐 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이라는 게 무슨 그 우리 예전에 7, 80년대에 말단극했던 뭐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발견, 또 이웃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 대한 이해,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어떤 나의 욕망이라든가 나의 아픔이라든가 또 나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내가 못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공동 창작이 되게 지난합니다. 저희도 계속 작업을 공동 창작으로 작업을 해왔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여기 강사 선생님의 대본 써보면 되게 쉽지. 근데 그건 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역할은 약간 의미에 가깝죠.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그걸 느끼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1년에 한 번 투표할 때 말고는 별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내가 그 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생각도 어찌 보면 별로 못하고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산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 여기 강사 선생님들 세 분 계시지만 저 두 분 선생님은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참여자분들도 되게 수동적이셨고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없으셔서 되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였었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농반 진만으로 나는 예술 감독이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다. 강사 선생님도 치닥 뭐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몇몇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그랬던 것도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천 내에 연극하는 분들이 무시하는 아마추어 연극한다고. 이게 왜냐면 이거 아마추어 연극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들이나 이러한 연극 작업들은 단순하게 아마추어 연극. 그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아마추어 우리는 프로인데 아마추어들 들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은 강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이 바닥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강사들의 강사급으로 성장하신 것 같다는 제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보면. 저도 되게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참여자들 분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몇 군데는 그런 데 있었어요. 왜 대본 안 가져오냐 많이 있었죠 초반에. 시작하면 빨리 대본 갖고 와라. 우리는 뭐 대본 가져오면 하겠다. 뭐 그런 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행정 조직들도 아직도 여전히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아니고 여기 보면 24쪽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극단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몇 군데만 해놨습니다. 특히 성미산이라고 그 서울 마포에 되게 유명한 동네죠. 거기에 그 동네 연극제 여기도 수없이 많은 아마추어 극단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공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데 서로 네트워크들이 잘 안 돼서 서로 다 모르고 있는 거일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냥 되게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앞으로도 학산 만나는 놀래 축제를 재미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